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화면이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통화 시간 3분 47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방금 전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앉아 있으면 방금 그 통화가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저기,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로 시작했습니다. 딸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을 하는데 63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딸이 침묵했습니다. 3초인지 5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평생 알아서 해왔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알아서 해왔습니다. 남편 버리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 꾸리고 부족한 건 제가 일해서 메우고 다 알아서 해왔습니다. 한 번도 자식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도움 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값에 힘들어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저는 그래, 알았어.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화난 거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통화 기록에 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식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사람. 자식한테 전화 걸어서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방금 그 3분 47초의 통화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딸이 거절해서 딸의 말투 때문에 아니면 제 자신이 한심해서 다 섞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서러움, 외로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방금 전 통화를 들었을까봐, 제 표정을 봤을까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봐 걱정됐을 겁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의 침묵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3분 47초의 통화가 제 63년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전화를 걸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생각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7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전만 해도 200만 원쯤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130만 원이 빠졌습니다. 남편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갑니다. 약값까지 하면 40만 원쯤 듭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30만 원. 집 관리비가 올라서 평소보다 10만 원 더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5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가니까 13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8만 원, 남편 병원비 40만 원, 식비 50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130만 원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70만 원밖에 없습니다. 60만 원이 부족합니다. 남편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음 달 15일에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반을 70만 원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될까요? 식비를 30만 원으로 줄이고 남편 병원은 이번 달 한 번만 가고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아예 사지 않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끝이라는 겁니다. 또 뭐가 고장 나거나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 부부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빠듯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정년 퇴직한 게 5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았고 저도 시간제로 일을 했고 둘이 합쳐서 300만 원쯤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면서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금으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저축해 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2천만 원쯤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축한 돈에서 조금씩 빼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빼서 썼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그렇게 3년 지나니까 저축한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편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병원비로 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걸 저축해서 뺏어 쓰니까 통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이 7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을 때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7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반을 버텨야 합니다. 저는 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고 남편도 직장을 다닙니다. 둘이 합쳐서 월급이 600만 원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쓸 데가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혹시 딸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이번 달만 도와주면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가 딸한테 돈을 준 사람이지 딸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 다닐 때 용돈 주고 결혼할 때 예단해주고 손주 낳으면 100일 축하금 주고 항상 제가 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달라고 해야 합니다. 엄마가 딸한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 차에 접어들었을 때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 달을 고민하고 망설이고 미루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전화를 걸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 밤은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딸한테 전화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딸아, 엄마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겁나요? 딸이 부담스러워 할까요? 딸아,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딸아,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서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빌려준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빌리면 갚아야 하는데 저는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도 돈이 빠듯할 텐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 딸과의 통화가 계속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고 딸이 뭐라고 대답할지 계속 상상했습니다. 최선의 경우 딸이 네,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하고 흔쾌히 도와줍니다. 제가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하면 딸이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게요 합니다. 최악의 경우 딸이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놀랍니다. 제가 설명하면 딸이 엄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힘들어요 합니다. 제가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중간에 경우 딸이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50만 원만 하면 딸이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엄마 이번만이에요. 다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든 하셔야 해요. 합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고 딸은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제가 약한 쪽이 되는 게, 제가 필요로 하는 쪽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강한 쪽이었습니다. 딸이 뭔가 필요하면 제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하면 제가 마련해 줬고, 딸이 결혼 준비할 때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주는 사람이었고, 딸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받는 사람이 되었고, 딸이 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역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고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딸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떤 반응이든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데 남편 앞에서까지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양을 세었습니다. 1, 2, 3. 100까지 세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내일 통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딸이 대답하고 제가 또 말하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엄마, 왜 맨날 저한테만 기대세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서 땀이 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오늘 딸한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딸이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신호음에서 딸이 받았습니다. 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딸이 약간 걱정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아니,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혹시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인지 5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요? 네,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할까요? 아니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볼까요?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그 말투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걱정하는 투도 아니고, 놀라는 투도 아니고,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연금으로 생활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돈이 부족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빠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 집에 고장 난 게 있어서 수리비가 들었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다고. 딸이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알아서 하셔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값에 힘들어요. 제 월급 거의 다 애들한테 들어가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화난 거 아니죠? 딸이 물었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화를 내면 곤란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엄마, 정말 급하시면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딸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정말 급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금은 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마지못해 도와주는 돈을 제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정말 급하시면 조금은 이라고 말하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딸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알아서 했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63살이 된 지금까지 40년 넘게 알아서 해왔습니다. 남편 월급 받아서 집안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부족한 건 제가 일해서 메우고 다 알아서 해왔습니다. 명절 준비도 알아서 했고 시댁 제사도 알아서 지냈고 아이들 교육도 알아서 시켰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알아서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아팠을 때도 알아서 간호했습니다.
평생을 알아서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알아서 해야 할까요? 63살이 되어서도 70살이 되어서도 80살이 되어서도 계속 알아서 해야 할까요? 언제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그런데 딸은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제가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을까요? 63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제가 초라해졌습니다. 평생 딸한테 뭐든 해줄 수 있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딸한테 도움을 구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딸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딸도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가 챙겨야 할 가족이 있는데 엄마가 돈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뭘 그렇게 큰 걸 요구했나요? 50만 원이었습니다. 딸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5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의 6분의 1입니다. 그것도 이번 달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어릴 때 얼마나 썼는지 기억합니다.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원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다닐 때 과외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대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생활비, 책값, 옷값까지 하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단에 500만 원, 예물에 300만 원,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수천만 원은 될 겁니다. 어쩌면 억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쓸 때 저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굶어도, 제가 입지 못해도 딸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한테 50만 원을 부탁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줬는데 이제 와서 50만 원 한 번 부탁했더니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왜 저는 딸한테 쓴 돈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써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쓴 돈은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돈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딸한테 쓴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써줬는데 이제 50만 원 한 번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만 원. 이번 주 토요일까지 관리비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딸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현금 서비스. 그러면 이자가 붙습니다. 한 달에 2%씩 이자가 붙으면 나중에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 저희 같은 노인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신용도 좋지 않고 담보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빌리기. 그것도 창피합니다. 친구한테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억울함, 비참함, 외로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서러움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제사 지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치하지 않았고 낭비하지 않았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3살이 되어서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고 딸한테 50만 원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좀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딸의 문자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서러웠습니다. 딸이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은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처럼 들렸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딸이 말한 대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주무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한테 전화 걸었던 순간 딸이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던 그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침묵, 소파에 앉아서 울었던 시간, 딸의 문자를 받고도 답장하지 못했던 순간,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아서 해야 할까요? 관리비 3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까요?
반지, 목걸이. 그런데 그것들도 이미 다 팔았습니다. 몇 년 전에 돈이 필요할 때 결혼 반지 빼고는 다 팔았습니다. 옷을 팔까요? 그런데 제 옷을 누가 사겠습니까? 60대 노인네 옷을 누가 사겠습니까? 일을 할까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는 일은 못합니다. 시력도 나빠서 세밀한 일도 못합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양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0까지 세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딸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딸한테 거절당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깨워서 여보, 나 오늘 딸한테 전화했어.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했어. 하고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딸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할까요? 어떤 대답이든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22살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과 오래오래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고 저는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났고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부족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키우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등록금, 끝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아픈 날도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63살이 되어서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 2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남편이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사치를 부렸나요? 제가 낭비를 했나요? 제가 게을렀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껴 썼습니다. 제 옷은 헌 옷을 입고 제 신발은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제 밥은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사줬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끄고 화면만 봤습니다.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주얼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주얼리를 살 돈도 없는 사람이 홈쇼핑을 보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뭐 좀 알아서 하셔야죠. 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딸이 말한 대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어서 그런가 봅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병원 가야 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면 또 돈이 듭니다. 40만 원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밥을 먹으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럼 배워볼까 라고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을 학원에 보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1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 학원비를 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럼 학원 다닐까 라고 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저녁에도 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엄마, 나 과외 받아야 해. 대학 가려면 과외가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과외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과외비를 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몇 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 다 합쳐서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저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딸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제가 피곤해도 딸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딸한테 50만 원을 부탁했더니 딸은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제가 딸한테 쓴 돈이 얼마였는지, 제가 딸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딸은 기억할까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딸은 엄마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엄마가 돈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늙어서 돈이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저는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 젊음을, 제 건강을, 제 돈을 다 딸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엄마한테 50만 원도 주기 싫어합니다. 아니,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나 병원 갈 준비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면 40만 원이 듭니다.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한테 다시 전화할까요? 미안한데 정말 급해서 그래.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거절당한 것도 모자라서 또 전화해서 부탁하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붙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ATM에 가서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현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5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한 달에 2%.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니까요. 50만 원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저는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냈고 관리비를 냈고 카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했어.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제가 걱정돼서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 다 해결했어. 라고 했습니다. 딸이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왜 이러세요? 화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딸이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딸이 돈을 안 준 것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딸이 걱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딸이 엄마를 이해해 주는 거였습니다. 딸이 엄마 편에 서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존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63년을 살아왔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40년 넘게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견뎠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존엄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 존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딸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존엄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했을 때 제 존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약하고 초라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엄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제 자존심이었고, 제 자립심이었고, 제 존엄이었습니다. 63년 동안 지켜온 제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 카드 빚을 지면서, 이자를 내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제 존엄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무너진 존엄은 다시 세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다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평생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던 그날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제 존엄이었습니다. 63년 동안 지켜온 제 자존심이, 제 자립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50만 원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